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솔직히 여자는 결혼 안 하면 더 잘 삽니다. 남자는 외로움 엄청 타고 자기 관리도 못해서 일찍 죽습니다. 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댓글 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써먹네요. 생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자가 오래 산다 맞습니다. 근데 여자라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제 앞가림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고 병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여자라고 해서 다 튼튼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 여자가 남자 오래 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남자들이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남자들이 사고로 많이 죽어서 평균치를 깎아먹는 것도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보통 할머니만 있고 할아버지가 없는 경우 많아요. 뭐지 돌아가신 경우.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두 분 다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보통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도 그랬고. 보통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젊었을 때 고생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쥐병 이제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힘든 일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보통 자연재해나 뭐 사고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게 평균치를 많이 깎아먹어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아버지 분들보다 일을 혹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살려면요,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근데 돈 누가 많이 번다? 남자가 더 많이 벌어요. 누가 적게 봅니까? 여자가 적게 봅니다. 돈을 적게 버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잘 살죠? 무슨 수로? 그리고 여자가 소비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여자가 질고병에 돈을 더 많이 써요. 어떻게 잘 살죠? 그리고 여자는 통계에서 나온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만 40대부터 소득이 감소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 보통 여자가 이제 35세에서 39세 그 라인에서 이제 그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데 사실 그것도 엄청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2021년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35세에서 39세 중위소득 271만 원이에요. 271만 원. 이게 세 전일 겁니다. 보통 통계에 나오는 이제 급여는 세금 떼기 전이에요. 그럼 세금을 붙이면 한 245, 244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만 40을 넘어가 버리면 248이에요. 이거 세금 떼면 222, 223 이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 이제 부양가족 없으니까 세금 더 많이 뗄 거예요. 만 45세에서 49세는 214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 207만 원입니다. 207만 원. 남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이제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그 50등 50등 하는 사람의 수치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 무작위로 100명을 이제 뽑았을 때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 50등 하는 사람이 소득이에요. 그 중간이죠. 그 중간 소득이 207만 원이에요. 세금 때문에 한 190만 원 되겠죠. 190 좀 안 될 수 있겠다. 한 188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요즘 세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혼자 사는데 굉장히 넉넉한 돈입니까? 살 수는 있지. 그런데 이걸로 노후대비밖에 안 잔다. 좀 빠듯해요. 거기다가 내가 월세 살고 있으면 내 집도 아니고 월세 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은 대체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대도시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여자 비율이 더 높아요. 20, 30대 같은 경우에. 성비가 여자가 좀 더 많아. 왜냐하면 서울이 여자가 많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는 여자분들이 서울로 많이 와서 그래요. 오피스 같은 일자리 같은 거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근데 서울 오피스도 여러분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소가 많아요. 예, 서울이 진정한 오피스 조소의 본고장입니다. 보통 조소라고 하면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보통 조소 지방은 사무직보다는 보통 현장이에요, 현장. 예, 보통 조소기업이 사무실 인원이 별로 없어요. 보통 현장에 기계만 친다거나 연장 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무실 인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사무실 일하려고 하면 서울에 조소 사무실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2,800에 3,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닌데 문제는 서울의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돈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190. 이게 남녀를 합한 거예요. 남녀를 합한 겁니다. 이걸 남자 여자 분리시키면 여자는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빈곤율은 남자가 34.5%, 남자는 적게 않습니다. 남자 3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힘들어요. 여자는 55.7%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자 빈곤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혼자 살면 대부분 좀 힘들게 산단 말이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혼자서도 넉넉하게 살려면 한 세후 한 400원 벌어야 됩니다. 연봉 6천만 원. 근데 여자분들 지금 젊은 여자분들 이제 소득을 이제 분포해 보면 6천만 원 위로가 잘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뽑아보세요, 옥타님. 이 소득 분위 같은 거 자료 뽑을 수 있으면 얼마 없어요, 진짜.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사는 분들 중에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상당수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돈도 제대로 모아본 적 없이. 근데 어떻게 더 잘 산다는 거야?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아니 말로만 잘 산다고 하지 말고 진짜 잘 사는 거 보여주세요. 객관적인 수치로. 그냥 말로만 잘 산다 잘 산다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살 건지 플랜 같은 거 설명하시고 돈 얼마나 벌 건지 얼마나 모을 건지 어떻게 일할 건지 집을 어떻게 구할 건지 생활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말로만 잘 산다 그렇게 내피셜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시대착오적으로 발언인 게 30, 40 나이대 남자들이 여자들의 갈구물에 인해 스펙이 올라갔습니다. 미디어의 요생남으로 요리 배워서 여자 꼬시렸던 사람, 집안일 잘하는 남자, 자기관리 철저히 하는 이미지로 헬스 다니는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 등 남자가 혼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스펙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설거지, 마통, 딜러, 베트남 추가로 그리고 젠더 갈등의 심화로 남자들이 매트리스에 빨간 약을 먹은 상태라 이번 결혼 추락 사태가 엄청 오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남자들이 좀 스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이라는 게 뭐 돈 버는 스펙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올라간 게 가사노동이라는 스펙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자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남자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살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엄마가 필요하다, 뭐 밥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죠. 없어도 되죠. 오히려 살림을 남자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해버리니까 여자가 필요하다 느낌 별로 안 들어. 그냥 단지 필요한 건 성욕과 자녀 출산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성욕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분들이 야 사내 자식은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자 믿고 뭐 밥 먹고 가정 이루고 사는 거지. 남자가 어떻게 여자 없이 사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만 통용되는 말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 혼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여자랑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만약 그 사람과 안 맞으면 어떡해?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서 쭉 오래 사신 분들 많잖아요.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그동안 살면서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뭐 나름 이제 좀 주거도 안정됐고, 벌이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개인 어떤 영화 생활도 만들어 놓고,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딱히 뭐 여자가 필요하다, 집에 살림 한 사람 필요하다 안 느껴져. 어느 정도 좀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내가 결혼을 한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결혼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괜찮겠지만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났을 경우 그럼 이 생활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 누가 들어옴으로써. 남자들 그게 두려워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아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딱히 불만도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관경이나 생활 공간을 굉장히 최적화시켰어요. 근데 나랑 함께할 여자가 그걸 망가뜨리면 그걸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충분히 부딪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밥 먹는 거, 뭐 씻는 거, 뭐 자는 거, 아니 잠자리까지 이게 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특히 한쪽이 양보를 안 해주면 계속 싸우죠 이게.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맞춰주는 이제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맞춰줘야 되지?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인가? 이런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여자가 만약에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것도 없이 나한테 의존한다면, 나한테 뽑아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버는 돈으로 의존하려고 결혼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좋겠냐고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죠. 사실 그 전에 외롭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게 뭐 힘들었다, 즐겁지 않았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유로웠고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는데, 우리 결혼하니까 구속도 많이 받고 제약도 많이 받고 내 돈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똑바로 결혼생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생활 수준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가성노동 어느 정도 마스터함으로 인해서 여자가 또 필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진짜로. 이거 여자분들한테는 좀 마이너스야. 여자의 존재, 그러니까 주부로서의 존재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남자들도 알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이 집안 살림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거기다가 결혼하면 눌러 앉으려고 그래. 눌러 앉으려고 나한테 접근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을 흔쾌히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어떤 가사노동과 좀 집안일 같은 게 많이 올라옴으로 해서 여자분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옛날처럼 뭐 집에 뭐 빨래할 사람, 요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케이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제 뭐 살림한 사람 필요하다, 뭐 전업주부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맛가림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